생략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생략을 할 수 있죠? 그 특성을 활용한 거야. 그 특성을. 됐어? 그럼 잘 봐봐. 요 문장에서 저는 삽입절이라고 설명을 안 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 일단은. 대절이 뭐잖아. 보통 think that 하고 있잖아. 그럼 대절에 주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주어가 지금 빠져 있잖아 여기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즉 삽입절인지 아닌지. 아니 주어 동사만 나오면 얘가 삽입이냐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 그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대절에 주어가 빠져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대절에 주어가 빠져있는 구조.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너무 구체적인 문법이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우리는 알바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배울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와 세트로 생략이 되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적으로 생략이 되죠.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정도까지인데요. 사실 이 구조에서는요. 주격 관계대명사라도 단독으로 생략이 돼요. 요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문법책에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격 부분이죠. 격 부분. 대절에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됐지?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서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격 구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유격에 관련된 겁니다. 소유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그냥 격 구분하는 법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랑 비교할지 몰라. 뭐 목적격이랑 구분할 수도 있고 뭐 주격이랑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관계 부사랑 비교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많은데요. 이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이 특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가장 흔하지 소유격을 잘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특징만 말하면 간단합니다.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구조를 보자면 앞에 명사 나오죠? 선행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명사가 나와요. 명사.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완전한 문장. 자, 우리가 완수불명의 원칙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외인 경우예요. 거의 유일하게 예외인 경우.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형태가 온다라는 거. 바로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구나.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 아니 동격의 대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 부사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여기다가 소유격 쓸래, 동격 쓸래, 관계 부사 쓸래 이걸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거는 원래 뭐뭐의라고 해석하죠.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요. 앞에 있는 명사랑 이 뒤에 나온 명사를 의라는 말로 연결해 보면 돼요. 뭐뭐의 뭐 명사의 명사 이렇게 하면 연결해 보라는 거야. 연결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워야 돼. 말이 부자연스러우면 소유격을 쓸 수 없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뭐 예문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3번 예문 볼까요? 3번? 50페이지에 3번? 3번 보시면 people who's가 정답인데요. people whose families came from China account for half of the populatio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거기를 보시면 왜 who's가 정답인가? 일단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야. families, 주어, came, 동사, from China, 수식어. 완전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것만으로 관계부사 쓸래, 뭐 동격 쓸래 이걸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뭐의 뭐 이걸 집어넣으라고. 사람들의 가족들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격 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 2번을 봐봐 얘들아. 2번에 소유격 쓸래, 목적격 쓸래 나와 있지. 니네가 한번 대입해봐. 소녀의 그. 소녀의 그. 발음도 힘들다. 소녀의 그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품을 쓰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격 구분에 관련된 거는 1, 2번.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나머지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쪽에 맨 위에 보시면 관계부사가 나와 있는데요. 윗부분에 그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설명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좀 잠깐 볼게요. 그 7번 문제 아래.
자,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현대 영어에서 생략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관계부사 when, where, why의 선행사가 아주 일반적인 놈일 때는 생략이 되기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어 그 아래 있는 예문 한번 볼래? 그 she didn't tell me 거기 보이니? 그 아래 예문 찾았어요? She didn't tell me the time when she was arriving. 찾았죠? 거기 예문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the time이 생략이 되거든? the time을 생략해도 돼요. 그럼 the time을 생략하면 우리가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할까? she, 주어, didn't tell, 동사, me, 간접 목적어, when she was arriving,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도 된다고. 됐어? 그럼 여기서 when은요, 우리가 관계부사가 아니라 간접 의문문. 맞아. 그냥 의문사로 보는 거야, 의문사. 언제 그가, 그녀가 도착할지를.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략이 되니 나발이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 갖다가 낼 만한 어법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안 중요합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거는 when, where이다. 나머지는 쓰지 않는다. 뭐 이거는 네, 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얘를 갖고 어법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how랑 the way랑 같이 못 쓴다. 이런 거 너무 쉽잖아. 그치? 이런 문제는 보통 안 내고요. 고딩 때는 안 내고. 제일 중요한 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즉 구문 분석의 핵심이다. 그냥 이겁니다. 아시겠죠?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는 좀 약간 시들시들했었는데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대화고에서 좀 이제 좋아했던 문제가 바로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이제 되게 단골로 나왔었는데 얘기한 김에 좀 설명드릴게요. 여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으로 쓸게요. 자, 관계대명사와 vs 관계부사입니다.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되게 이제 한참 유행처럼 해서 이제 나왔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일 좋아하던 게 대화고등학교.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떤 명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the place를 써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when 이렇게 써놔. 밑줄 쳐놔. 그리고 이제 뒤에 어쩌고저쩌고 문장 나오겠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학생은 어떻게 풀까? 뒤를 안 봐. 장소나 내가 장소인데 왜 when을 썼냐? 미안. where를 쓸게 where.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학생은 장소 나왔네? where 맞아.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는요. 이 관계사를 뭘 쓸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위치 써갖고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을 보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구분한다는 거겠죠. 뒤를 보고. 결국 문제는 뭡니까? where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가, which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는가, 이걸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아주 쉬워.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다가 in 이런 거 써놓는 거야. 여기 which 뒤에는 in이 들어가야겠죠. in the place니까. 근데 얘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where는. 근데 in으로 끝나버리면 불완전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뒤에 in을 써놓고 밑줄 쳐놓고 법상 맞냐 틀리냐. 그럼 틀리죠. which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대화고 1에서 되게 좋아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많이 안 나왔었는데요. 이게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올해는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이제 문제를 좀 출제할 수 있다는 점. 요게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대명사 대 관계대명사, 부사 대 관계부사가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출제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오면 학생들이 잘 못 맞추는 문제인데요.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요. 계속적 용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다 좀 써두세요. 계속적 용법에서 출제되는 거야. 얘네들은 계속적 용법. 그래서 실제로 아래 8, 9, 10, 11번 문제 보면 전부 다 계속적 용법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문제가 뭐냐면요.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 사실 이 설명은 아까 제가 데일리 해설할 때 설명과 흡사하거든요. 잠깐 봐봐. 예를 들어 8번 문장을 보시면요. 8번 문장을 예문을 안 쓰고 내가 구조만 써볼게요. 구조만. 그럼 8번 문장 보면 she, 그 다음에 showed, 그 다음에 me around her house. 남은 건 넘길게.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만약에 위치 말고 it을 썼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it을 썼다고. 그럼 it은 그냥 대명사니까 주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was caus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때? 아까 내가 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주어동사 1번, 주어동사 2번. 아까 쓴 거랑 똑같잖아. 이거 어법상 맞다 했어, 틀리다 했어? 틀리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얘를 분사 구문으로 쓰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를 쓰거나 접속사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됐어?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선 이시 정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9번 문제는요, 약간 응용한 거야. 약간 응용한 거. many of them인데요. many of them을 쓰든 뭐 위에 8번 문제처럼 it을 쓰든 똑같습니다. Europe has 주어 동사고요. many of them 주어고 are 동사입니다. 접속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틀린 거죠. 됐냐? 만약에 many of them을 쓸 거라면요, are가 아니라 being을 써야 돼요. 뒤에. 그러면 어법상 맞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거기까지 이해하자고요. 우리 관계사 파트긴 하지만 many of them을 쓸 거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many of them을 쓸 거면 앞에 and를 붙이면 됩니다. and many of them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아니면 many of them being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관계사를 쓴 거죠. and와 them을 합친 겁니다. 내가 방금 전에 and many of them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게 뭐야? 관계대명사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many of 위치로 쓰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됐어? 이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아래 뭐 many of 관계대명사 버전이 나와 있는데 뭐 many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all of를 쓰든 both of를 쓰든 뭐를 쓰던 간에 관계대명사와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9번과 같은 유형으로 나오면 사실 이것도 쉬워요.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유형을 풀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낼까? 아까 내가 말한 버전으로 이제 나온다. 어떻게? and many of them 또는 many of them being unofficial 해놓고 being에다 밑줄 쳐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사 구문과 섞어서 문제를 낸다는 거지. 됐냐?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지금까지 40분 20분 같은 거 굉장히 파괴있죠. 그래 발레였으면 파괴 학원 있거든. 거기서 나 혼자 산다 그런 식으로 내가 뭘 할지 안 가게 돼요. 못 가면 내 친구가 운전을 갔는데 나도 봤어요 지금. 앞에 연락 왔어. 연락 왔어. 이제 다 공부 친구. 내 거기 운전과 친구도 321에다가 성사점수도 100점인가 120점 나왔었어. 근데 3 뭐라고 120이라고 있어. 그 3 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민지 잘하는 거랑 그런 게 딱 있어.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이런 게 아무 기대하지 않았다가 상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3학년 때 이렇게 받아가지고 난 이렇게? 그치? 근데 6개 들어갔지 않아? 내가 4개 들어갔네. 쫄았어. 마지막에 강사 시간도 60시간 40시간 채웠어. 나 60시간 채웠는데 나 80시간 채웠어. 나 67시간 채웠어. 미래는 안 좋다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맞다. 우리가 이상하게 학교 들어가잖아. 모의고사 들어갈 수 있대. 우리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상하게 대면에 가방 안 들고 수업 시간 옆에 들어가는 게 있어. 그냥 내 뒷자리가 진짜 걔가 학교를 맨날 우리 중학교 때 누가 있었어요? 내가 갔다가 계속 모아서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는 거 아니고 자진하고 맨날 선생님께 대들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제 친구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수업 시간에 채팅 잘 안 써. 선생님 하고 안 하는 거 얼마나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했지. 그냥 와이파이 줬어요. 그래? 우리 와이파이 있는데 그걸 독수리만 하고 왔거든요. 그 비밀번호 없는 있어. 그래? 비밀번호 있어. 내려 있어. 내려 있는데 해서 있어. 우리 내린 가방 뜯을 수 없어. 난 있거든. 가본 적이 있어. 아무리 내리부터 생각하는데 그다음 내 친구가 그러잖아. 위에서 규칙이 걸려서 예상하려는 예상 거 이상하게 워낙 관리가 느리면서 완전 급식도 글씨는 그냥 근데 정시간 50분부터 시작인데 밥 먹는 걸 한 10분부터 줄게 그리고 20분 그러니까 주간 그냥 수학여행 된다고요? 그 변시에 30분까지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아니 만에 남들보다 진짜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뻗었어. 뭐냐 이게? 아 시계구나. 이건 뭐야? 그렇군. 버튼이 너무 큰 거 아닌가? 너무 비효율적처럼 보이는데.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3쪽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그 이후는 일단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으니까. 자, 53쪽 보자 얘들아. 53쪽. 자, 53쪽에서는 첫 번째 1, 2번의 뭐 선행사의 위치에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2에서도 이제 시험에 나온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관계부사 where에 대한 건데 얘는 어법보다는 독해 쪽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는 선행사로서 진짜 물리적인 장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오면은 포인트나 케이스, circumstance, situation, stage, 그러니까 이런 녀석도 우리가 어떤 이제 약간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추상적인 장소로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I think you 이게 뭐야? 요거 됐어? 요 설명한 거예요. 요 설명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관계대명사절이 나오는 경우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말 그대로 여러 개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 쓰는 이유는 이제 보통은요 그 이제 예문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요 관계대명사를 두 개 쓴 이유가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대는 목적격이지만 뒤에 대는 주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죠. chemicals를 수식하는 which 그리고 molecule를 수식하는 that 이렇게 수식하는 이제 선행사가 다르니까 관계대명사를 두 번 쓴 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거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격이라 which 쓰고 소유격이라 whose를 쓴 거죠. 되셨나요? 만약에 격이 똑같다면은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겠죠. 격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 앞에 명사 나왔는데 주관대 나왔어. 어쩌고 and 나왔어. 또 주관대 나왔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냥 빼도 되잖아. 얘 빼고 그냥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격이 똑같으면 두 개를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 개는 안 나왔는데 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대명사를 여러 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3개 이상 나열할 때예요. 3개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선행사 나왔어. 관계대명사 that을 썼어. 어쩌고 자, 콤마 찍어. 또 that을 써. 어쩌고 콤마. 그 다음에 and, that, 어쩌고 이렇게. 됐어? 이런 경우에는 얘가 수식하고 얘가 수식하고 얘가 수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A, B, and C 요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다 일일이 써준다라는 점.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때도요. 얘 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동사끼리 연결할 거 아니야. 여기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빼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 맨 위에 나와 있는 1, 2번에 대한 거거든요. 1, 2번.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행사의 위치에 대한 거예요. 자, 이거는 작년에 제가 저동고 2학년과 가주하고 2학년을 1년 동안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 내신 대비를 했을 때 우연찮게 한번 그 1학기 기말고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저동고 2학년과 가자고 2학년이 그 부교재가 똑같았어요. 외부 지문이. 똑같은 범위가 있었는데 어떤 한 문장이 어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문장이 하나 나와서 내가 그때 설명을 해줬어.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되게 높다. 이렇게 기억해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동이랑 가자에서 다 시험이 나온 거야. 그게 어법 문제로. 근데 그때 저동이랑 가자 학생들이 다 합치면 3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30명 중에 5명 맞춰봤어. 내가 얘기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서 미팅을 했어. 일로 와. 오답노트 쓰러 갔을 때 내가 이랬었던 건데 그때 나왔던 문제의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었냐면 정확한 문장은 기억 안 나는데 구조는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주어 혹시 했으면 또 말해주세요. 내가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is gathered. 그 다음에 what, that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뒷문장은 참고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와시 맞을까? 대시 맞을까? 뭐 풀어보세요. 구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 푸는데 2초 걸렸습니다. 저는 2초 걸렸어요. 자, 우리 서현이는 와. 그 다음에 또 누구? 현빈이는 돼? 오케이 알았어. 도영이가 말이야? 니네 마스크 쓰고 있어갖고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 입이 안 보이니까. 도영이가 오케이. 현빈이는 그러면? 그래? What? 돼? 오, 박빙인데? 돼? 그래? 오? 그래도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답이 있어요. 대단해요. 어떻게 맞췄지? 대단해. 정답은 대시입니다. 정답은 대시예요. 왜 대시 맞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안 좋아하는 설명인데요.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죄송해요. 코드가 빠져 있었네. 노트북이 꺼지게 쳐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법 실력 따지기라는 교재를 이제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실력 따지기 교재에 보면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와시고 대시고 선행사가 없으면 대시다. 와시다. 말이 꼬이죠. 선행사가 있으면 대를 쓰고 선행사가 없으면 왓을 쓴다고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 학생들은 잘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대시고 명사 안 나와 있으면 와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딴 걸 말해볼게. 계속적 용법에서는 대를 못 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알아? 콤마 대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된 거란 거야. 하나 더 말해볼게.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를 쓸 수 없다. 인 대는 안 된다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진짜 잘못된 여러분의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은 정직하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그냥 받아들이려고 그냥 간단하게 외우려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인대는 안 돼, 콤마대는 안 돼.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학교에서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이제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that을 쓰고 명사가 없으면 what을 쓴다라는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책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선행사가 있으면 that이고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거지 얘네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바로 앞에 명사가 없으면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선행사는요 바로 앞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얘가 선행사예요. 얘가 여기서 주어가 선행사예요. 그래서 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대시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 아니 얘가 선행사란 걸 어떻게 알아요? 선행사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이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수불명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잘 봐봐. 앞문장 구조를 보면요. 주어 나왔고 is gathered 동사 나왔어요. 자, 수동태는 원래 뒤에 목적어를 안 받죠. 그렇죠? 사형식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얘 자체만으로 1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수동태가 나오면. 자, 앞에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수식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what절은 what이 의문사로 쓰이든 관계대명사로 쓰이든 나발이든 what이 나오면 명사절이에요.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됐어? 그럼 what은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대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주어를 선행사로 받는다는 거죠. 됐어?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아니 대절을 여기다가 써야지 왜 뒤에다가 썼어요?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뒤에다 썼을까? 상관없어서? 상관없으면 여기다 쓰면 되지. 틀려. 시험 문제에서 틀리라고?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네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되게 쉬운 이유야. 맞아요. 그거예요. 주어가 길어지니까. 여기다가 대절을 써버리면 주어가 이만큼 나오고 맨 뒤에 is gathered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어가 긴 거 싫어하잖아요. 영어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빼버린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이제 원래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행사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완수불명이에요. 내가 아까 이거 푸는데 2초 걸린다 했죠? 왜? 완전한 문장이네? 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는. 난 뒤에 보지도 않았어요. 완전한 문장? 대. 이러고 끝나. 2초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구문 분석하면 끝. 아주 심플한 문제죠. 됐어? 근데 그걸 못 해갖고 25명이 틀려서 나한테 이제 돌아가면서 이거 맞은 거야. 그랬던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숙제로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앞부분 프린트를 안 했잖아. 김지현 진짜. 너 오늘 끝나고 나한테 니 5개 맡고 와. 자, 38부터 47까지 이제 제가 줬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 페이지씩 볼까요? 그러면 39쪽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 지연이가 너무 혼자 동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렇죠. 앞자리에 앉아서 좀 같이라도 볼래요? 죄송해요. 제가 이것까지 프린트하면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왜 때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아이. 자, 39쪽부터 봅시다. 한 페이지씩 질문할 거 없어요? 없으면 넘어간다. 다음 41쪽 41쪽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없으면. 자, 42쪽 1번이요. 자, 42쪽 1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에서 낸 거예요. 아까 설명했네요. 이즈를 need고 이유는 아까 말했죠? 뒤에 목적어 없고 동사가 뒤에 first 나와 있으니까. 됐죠? 또 딴 거. 11번이 옆 페이지 11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1번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 데일리 문제랑 똑같은 유형으로 낸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의심할 만한 요소가 뭔지를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The attraction the early humans had visually toward the non-human creatur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봐봐. The attraction이 일단 당연히 주어겠지, 그렇지? 그 뒤에 동사 나와야 돼. 근데 the early humans야. 또 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had라는 동사가 나왔어. 11번이에요. 미안해요. 12번을 봤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왜 11번을 봤지? Sorry. 어쨌든 자, 다시 돌아볼게요. Call as rest부터 볼게요. 지금 call as rest 16 to 18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16 to 18 hours만큼 휴식을 취한다. 주어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and 이하에 spend 또 새로운 동사 나왔고 most of that unconscious 문장 끝났네요. 여기는 볼 게 없겠네요. 이어서 in fact, call as spend 주어 동사 나왔고 time 명사 그 목적어 나왔죠. 시간. 그 다음에 ing 쓰죠 원래. spend 시간 ing. 그럼 여기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딴 표시 나왔죠. 세미콜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세미콜론은 접속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 새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heir brains란 주어 나왔고 appear 동사 나온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appear to 부정사를 쓰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seem to랑 똑같아요. seem to. 됐어요? 그래서 to 부정사를 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Over the last few centuries라고 나왔어요. 자,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여기에다가 밑줄이나 색깔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얘가 바로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어요. shrink가 아니라 have shrunk라는 have pp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제를 지금 잘 봐요. 이 문장 전체의 시제를 보면은 처음에 call as rest 현재 시제 나왔죠. 그 아랫줄에 보시면은 spend라고 또 현재 시제 나왔죠. Their brains actually appear도 현재 시제 나왔죠. 지금 다 현재 시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을 보면 last few centuries잖아. 지난 몇 세기 동안에라고 나왔잖아. 그럼 지난 몇 세기라는 건 뭐예요? 과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과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to 부정사는 과거를 의미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to have pp 형태로 써줘야 맞다라는 겁니다. to have pp로 쓰면 뭐가 돼요? 기준 시제, 즉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주절의 시제는 appear, 현재니까 to have shrunk 쓰면 과거가 되겠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to have shrunk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해됐어요? 또 있습니까? 몇 번? 5번이요. 왼쪽에.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facing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맨 앞에 ing가 나왔다면요. 둘 중 하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동명사 주어이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이에요.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콤마를 찾으면 됩니다. 콤마를 찾으면 adversaries 콤마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거든. 그 콤마까지 만약 facing 뒤에 동사가 나와 있어. 그러면 동명사가 답이겠죠. 그렇죠? 동사가 안 나왔어. 그럼 분사 구문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동명사가 맨 앞에 있다는 건 주어라는 소리일 테니까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facing 이하를 한번 봐보자. With a group of spear wielding adversaries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동사가 없죠. 그럼 여기는 뭐야? 아, 분사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어? 그럼 분사 구문이 확인되는 거죠? 왜? 뒤를 보면 we needed to know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절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능수동이야, 능수동. 그쵸? 이건 심플합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수동형, face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 face라는 표현을 쓸 때요. 우리가 뭐뭐에 직면하다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face는 원래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주어 face 목적어를 바로 써요. 얘가 이거에 직면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많이 쓰죠? 수동태로 좀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로 쓰면 be faced with라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럼 얘가 뭐뭐에 직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의미는 사실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이제 능동태보다는 우리가 수동태 버전을 좀 더 많이 쓴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냥 face를 쓴다면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비슷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게 marry예요. marry. 결혼하다. 그럼 우리가 주어 marry 목적어를 바로 써요. 원래. 우리가 marry with를 쓸 것 같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니까. with 안 붙입니다. 타동사예요. 타동사. 근데 얘를 우리가 수동태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be married 이때 뭘 써요? with를 써요. 이때는 be married with 이렇게. 요거를 보통 많이 쓰죠. 얘가 얘랑 결혼하다. 우리는 이 형태에 익숙하다 보니까 marry with라고 이제 자꾸 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할 거는 face가 타동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5번 문장을 보시면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faced가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선이 오케이? 오케이. 자, 또 질문 있습니까? 15번. 오케이.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어느 포인트를 의심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가볼게요.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주어 나왔고요. Play 동사 나왔습니다. A and B인데요.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야. 두 개가 단일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수 취급이 됐습니다. Play. 아까 알려줬던 거죠. 그 다음에 Play에 대한 목적어 on ever increasing role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독해에서 많이 봤을 텐데 play, role, in이 한 세트야. play, role, in. 됐어요? 그래서 in 이하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in 이하에 있어서 역할을 하다. 됐죠? 그럼 어쨌든간 play, role, in까지 잘 나왔고요. in 이하를 보면 the social lives of young people까지 나왔는데 뭐 전명구 제대로 나왔으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의심할 게 없죠. 다음 넘어가서 adolescents have been quick. 자, 주어 나왔고 have been 동사 나왔고요. quick 보어 나왔고요. 그럼 얘 형용사 보어니까 형태 문제 없죠. 이어서 to immerse themselves in technology 하고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themselves 정도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기대명사의 수일치 문제일 수도 있고요. themselves냐 아니면 뭐 himself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themselves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는지가 중요한데 제기대명사는 의미상 주어와 동일 인물일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죠.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밖에 없을까? 앞에 나와 있는 adolescent 얘밖에 없겠죠. 청소년.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은요 빠르게 immerse였답니다. immerse는 몰두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그들 자신을 몰두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들 자신을 몰두시켰다고. 어디에? in technology 기술에. 됐어? 그러면은 해석상 문제가 없으니까 themselves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보자면 when must use the internet to communicate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 used가 되겠죠. used. 왜? 이건 뭡니까? with 분사구문이에요. with 분사구문.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이 위드 분사 구문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놈인데 위드 나오고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ing 또는 pp가 나오는 바로 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위드는 뭐뭐한 채로 뭐뭐하면서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서의 명사는요 이놈들에 대한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상